엔지니어로 시작해서 SK 글로벌, SK에서 글로벌, 그리고 신규 사업 발굴, 최종적으로는 CSR, CSV 업무를 담당하셨고 퇴직 후에는 사회적 기업가 MBA를 하면서 협동조합도 설립하시고, 그리고 바로 얼마 전 이번 달 초까지 저희 50플러스 재단에서 일자리 사업 본부장으로 근무하셨던 분입니다. 사회적 경제 공헌하고 그리고 중장년층의 일자리가 이분의 일과 삶의 주요 관심 키워드라고 하는데요. 오늘 발표하실 주제는 우리나라 50플러스 일자리 환경과 서울시의 노력입니다. 그럼 김만희 전 본부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만희입니다. 네, 오늘 발표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황과 정부의 16년 정책을 간단히 좀 소개해드리고, 그다음에 지난 2년간 서울시가 50플러스 재단을 통해서 저희가 실험했던 내용과 교훈들을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이긴 하지만 해외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한국의 고령화 현황을 먼저 좀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는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이 겪고 있는 지금 공통적인 이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심각한 이슈가 되는 것은 그 속도가 너무나 이제 빠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럽과 미국은 물론이고 가장 지금 고령화가 심화된 일본보다도 향후에 더 고령화의 정도가 심해지는 그런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고령화와 함께 이제 퇴직 모델에 대해서도 최근 몇십 년 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그 전에 이제 60에 보통 퇴직을 하던 것들이 보시는 것처럼 평균 퇴직이 쉬운 셋으로 많이 내려왔고요. 기대 수명은 80을 넘어가면서 퇴직 이후에 연금 수령, 이 완전 은퇴까지의 이 노랗게 칠해진 이 부분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큰 고령화의 이슈로 저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본격화되고 나서 이러한 문제들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된 일자리에서 이제 퇴직을 하고 나가게 되면 우리에게 기다리는 어떤 경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희망하는 것은 지금 일하는 곳에서 더 오래 일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년이 연장되더라도 지금 현재 13명 중에 1명만이 정년 퇴직을 하는 현실에서 이런 것들이 실효성에 많은 의문을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희망하는 것은 재취업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재취업 자체도 취업률도 낮지만은 재취업의 질도 낮아져서 임금 수준이 그 전에 약 3분의 1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저희 경로는 창업입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들 희망하는 벤처형 창업 같은 경우에는 그 벤처 성공률이 복권 당첨률과 같다고 그러죠. 그만큼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자영업 창업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자영업 창업에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3년 내 절반이 폐업을 하고 폐업한 거의 또 절반은 50플러스 세대이다 하는 그런 또 통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50플러스 세대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기농기촌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농기촌의 경우에도 소득이 감소하거나 또 지역 주민과의 어떤 융화 문제로 쉽지 않은 또 선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로들에 더해서 조금 더 다양하고 좀 더 효과적인 그런 경로들을 고민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어떤 일자리 정책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8월에 중앙정부에서 신중년 인생 3부작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50에서 69세, 저희가 5060 세대라고 하죠. 이 5060 세대를 신중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호칭으로 이름 지었고, 또 주대인 일자리,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대인 일자리에서 퇴직과 연금 수급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주대인 일자리, 재취업 일자리, 사회공헌 일자리 이렇게 3단계로 나누는 로드맵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런 신중년 인생 3모작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직 지원 의무화라든지 어떤 신중년에 적합한 직무를 찾고 교육을 더 확대하고 또 그 신중년들을 고용할 경우에는 고용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의 10대 과제들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는 신중년 고용을 좀 더 촉진하기 위해서 55세 현역 시대를 위한 장년 고용 정책안을 발표했습니다.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하기라든지 장년 특화 훈련 확충 및 능력 개발 여건 조성, 그다음에 연금이라든지 실업급여 이런 것들을 정책적인 것을 다루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인프라 구축 이런 5가지 정책 과제들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작년에 신중년 정책을 발표하기 몇 년 전부터 서울시는 50+ 세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왜 50+ 세대에게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제 50+ 세대가 갖는 어떤 특수성 때문입니다. 50+ 세대는 한국의 어떤 산업화를 이뤄낸 산업여군이라고도 저희가 하죠. 기존 이제 노인 세대와 달리 또 고학력과 또 높은 가구 소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는 청년들의 어떤 청년들과 노인들 사이에서 지금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40대에서 지금 이제 50대로 이게 올라왔죠. 그다음에 생애 주기 측면에서도 어떤 청년과 노인 사이에 제3의 인생기라고 해서 썰데이즈라고 해서 제3의 인생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녀들은 대학에 진학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독립을 준비해서 지출할 것이 많은 그런 시기인데 그 시기에 바로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을 하거나 아직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50+ 세대들은 어떤 정책 지원의 대상인과 동시에 사회적 기여가 가능한 그런 특수한 성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재단을 이제 설립하기 전에 50+ 세대분들에게 어떤 애로가 있는지 어떠한 그런 니즈가 있는지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크게 3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안하다, 일하고 싶다, 갈 곳이 없다. 이 3가지로 요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50+ 세대들의 니즈를 좀 만족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2016년에 바로 50+ 재단을 설립을 하였고요. 재단에서 지경하는 권역별 50+ 캠퍼스와 또 자치구별 50+ 센터들을 저희가 만들고 나가고 있습니다. 50+ 재단은 기존의 이제 타 지원 조직과 좀 달리 50+ 세대 스스로가 어떤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생산자로서 이 50+ 운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을 통해서 50+ 세대들 간에 또 50+ 세대와 사회가 서로 만날 수 있는 어떤 허브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재단 입장에서는 이 재단 캠퍼스 센터를 통해서 원스톱으로 상담과 교육, 일자리 커뮤니티까지 지원하는 그런 체계들을 수립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50+ 재단의 주요 사업은 여러분이 보시듯이 크게 50+ 캠퍼스 운영, 그다음에 50+ 정책 개발, 그다음에 앙코르 커리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50+ 일자리의 발굴 및 확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50+ 문화 확산 및 협력 교류의 장 제공, 이렇게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50플러스 일자리를 중심으로 좀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플러스 일자리 소개 전에 저희가 간단하게 오늘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서울시 사례와 그다음에 이제 이어질 네덜란드, 그다음에 영국의 사례가 있겠습니다. 이 사례들을 보시면 지금 이제 재단은 이 주된 일자리 이후에 2모작과 3모작이 아무래도 좀 더 중심이 되겠고요. 정부의 지금 16년 3모작으로 본다면 네덜란드의 사례는 이 주된 일자리에서 어떤 2모작으로 넘어가는 이 단계를 좀 더 아마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영국의 경우에는 저희와 마찬가지로 2모작과 3모작인데 조금 더 어떤 문화적인 관점과 그런 측면에서 아마 그 사례들을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50플러스 재단의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장은 50플러스 일자리 사업의 어떤 미션과 4대 전략 부분입니다. 50플러스 일자리 사업은 사회에는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50플러스 인재 툴들을 제공하고 50플러스 세대에게는 어떤 수입과 보람과 가치를 만족하는 앙코르 커리어를 제공해서 50플러스 세대와 사회의 어떤 공유 가치 창출을 위한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는 것을 저희의 어떤 사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사명을 위해서 4가지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 전략 각각에 대해서는 뒷페이지부터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사례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 설립 초기에 저희가 이제 일자리 사업을 한다 그럴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지금도 일자리 기간이 많은데 도대체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은 어떤 차별성이 있느냐, 어떤 일자리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질문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첫 번째 전략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고요. 저희 재단 일자리 사업의 어떤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단 일자리 사업은 저희가 어떤 자원봉사나 생계형 일자리 이것도 저희가 중요하지만 그 사이에 50플러스 세대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으면서 사회에 기여도 하고 또 향후에 점점 그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이 공원형, 혼합형 일자리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저희의 첫 번째 전략이 되겠습니다. 근데 생계형 일자리도 사실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생계형 일자리의 경우에는 기존의 많은 일자리 기관들과 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저희의 이제 첫 번째 공원형 혼합형 중심의 일자리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걸 다시 이제 기존에 그 앞서 말씀드렸던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좀 잠깐 비교를 해보면요. 저희의 이제 일자리 영역은 그 이모작의 제철 일자리의 일부와 사회공헌 일자리를 저희가 주로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발표했던 5대 정책과제 중에서는 어떤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하기와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인프라 구축을 제외한 이 3가지 분야가 저희 재단의 일자리 사업과 겹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그럼 그런 그 공원형 일거리, 혼합형 일자리를 어떻게 어디서 발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에 대한 저희의 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는 이제 일자리 발굴 무대의 확장인데요. 지금 기존의 일자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일자리가 포화 상태인 영리 섹터에서만은 일자리를 발굴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는 공공이나 어떤 사회적 경제와 같은 제3섹터로 어떤 일자리 발굴 무대를 확장을 하고 또한 세대 간, 계층 간, 지역 간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세대 간, 계층 간, 지역 간 협력을 통해서 일자리 발굴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발굴의 그 채널에 있어서도
어떤 서울시 정책과 연계한다든가 공공민간 파트너십과의 협업을 통해서 하는 등 보다 다양한 채널들을 동원해서 일자리를 발굴해야겠다 하는 것이 저희의 두 번째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보시는 이 맨 오른편에 18년 중점 분야라고 나타나는 것 같이 지금 현재 18년 현재는 사회서비스, 제3섹터, 세대통합 등 약 7개의 영역에서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일자리를 발굴하고 있고요. 이것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런 전략, 두 번째 전략을 통해서 저희가 발굴한 일자리 몇 가지를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서울시 교육청과 협업해서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취업자를 발굴하고 면접 준비를 지원하는 50+ 취업 지원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청년 소셜 벤처와 협업해서 한글을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온라인으로 한글을 가르쳐주는 선생님 50+ 한글 튜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자리의 경우에는 세대 통합이기도 하면서 제3섹터에 관련된 일이 되겠습니다. 네, 서울시 주택정책과와 협업한 또 한지붕 세대공간 코디네이터 일자리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자리까지의 촘촘한 디딤돌 제공입니다. 일자리를 발굴했다 하더라도 어떤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또 교육 후에 바로 일자리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반영해서 저희가 어떤 1:1 상담에서부터 체험 중심, 수요 중심의 커리어 모색 과정, 그리고 자원봉사라든지 인턴십과 같은 촘촘한 디딤돌을 놓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저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울시 50+ 보람 일자리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보람 일자리는 50+대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해서 사회에 기여하며 동시에 새로운 경력,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입니다. 올해도 5대 영역 31개 사업에서 약 2,200여 명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사회서비스나 마을, 세대통합, 또 당사자 지원,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다양한 보람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록 서울시 예산으로 1년 단위로 진행되는 보람 일자리 사업이지만 디딤돌로서 상당히 유의미한 결과를 낳고 있는데요. 어떤 사회공헌의 경험이 부족하신 50+ 세대에게 그 사회공헌의 경험과 가능성을 제시하고 또 비슷한 생각을 갖는 동료들의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쌓게 하고 또 조금 더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의 어떤 인턴십 성격을 갖기도 합니다. 이런 디딤돌 사례로서 보람 일자리가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공공구매 영업을 지원한 후에 관련 분야에 취창업한 사례가 있고요. 또 50+ 당사자들에 대한 상담을 제공해주는 50+ 컨설턴트 활동을 하신 후에 그분들끼리 모여서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시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마지막 전략은 저희가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전략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어떤 온라인, 오프라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 세대의 인재풀 DB를 구축한다든가 매칭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분야별 매치메이커 분들을 양성한다든가 공유 사무실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0+ 인재풀 DB를 구축하기 위해서 조사했던 사례입니다. 대부분의 연령이 이제 50에서 64세까지이긴 하지만 40대 또 60대 후반분들도 일부 계시고요. 남녀의 비율은 약 한 4:6 정도 되는 것으로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일자리를 고려할 때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사회적 가치에 대한 어떤 고려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표입니다. 저희가 이제 2년간 하면서 얻은 교훈과 향후 과제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0+ 세대에게 있어서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기존의 주된 일자리에서 일과는 달리 좀 재정의해보고 또 이것의 중요성을
어떤 공감대들을 많이 넓혀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특히 이제 그 뒤에서 이어진 영국의 사례에서 저희가 많은 것들을 또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퇴직 전부터 50플러스의 삶을 준비하고 전환할 수 있는 기업과 정부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자원봉사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참여라든지 아니면 보다 다양한 전직 지원 프로그램들이 필요합니다. 제 바로 다음에 이어질 네덜란드 사례가 이거와 관련된 저에게 많은 또 교훈을 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이제 어떤 50플러스 세대의 유명자산 거래를 촉진하는 원오프 통합 플랫폼 구축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통합 플랫폼만 구축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오프라인적인 요소 또 사회적인 공감대 확보 같은 것들이 좀 선결되어야 효과를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재단 입장에서의 고민은 어떤 저희가 역량을 가진 50플러스 세대를 활용하는 또 그분들을 위한 일자리도 있지만 또 좀 어려운 환경에 계신 그런 취약계층인 50플러스 세대를 위한 일자리를 어떻게 동시에 잘 제공할 수 있을지 하는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연령은 비록 같지만 그 제공해내는 방식들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잘 어떤 균형 있게 제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지자체가 또 저희가 공공 어떤 민간 기업들 간의 어떤 협업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협업을 위한 방법론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어떻게 정교하게 잘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는 것은 드리고 싶은 것은 일자리 사업의 어떤 핵심은 이제는 어떤 앞서 말씀드렸던 공공과 민간이 잘 협업할 수 있는 협력을 잘하는 그러한 역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력이 더 이상 옵션이 아니라 저희가 어떤 의무적인 일자리 사업을 위한 교훈인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잠시만요, 본부장님. 잠시만요. 네네.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국 연사분들께는 긴 시간을 드리지 못했어요. 발표 시간을 좀 짧게 드렸었는데요. 짧은 시간 내에 저희 이제 한국의 고령화 이슈하고 중앙정부의 장년 고용 정책안 그리고 서울시의 50플러스 일자리 정책까지 다 이제 소개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연사님들 발표하신 후에 짧은 질문이 있으면 좀 받기 위해서 잠깐 게시사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공지 말씀드렸던 그 카카오톡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은 관계로 좀 사실 확인 중심의 질문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장표에 전략과제 2 보시면 맨 끝에 이제 18년도의 중점 분야 부분에 대한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거기 50플러스 농산어촌, 특히 이제 귀농귀촌에 대해서 사례가 있다고 하면은 한 가지 들어달라라고 하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 농촌 일손돕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작년에 약간 파일럿식으로 농촌 일손돕기, 귀농귀촌에 대한 의사가 있으신 분들을 저희가 모집해서 농촌 일손돕기로 연결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이제 지속적인 일자리는 아니었고 저희가 그건 파트타임 같은 그런 활동이었습니다만 그런 약간은 저희가 사회적 경제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인턴십 성격, 잠깐 체험 위주의 그런 활동들을 많이 통해서 일자리를 발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겠지요? 네, 지금까지 발표해주신 김만희 전 본부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